그리고 세 번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을 살펴볼 텐데요. 지원 대상은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동종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가업 승계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제외한 창업 자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창업 자금 사용 요건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창업,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사용 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출자 지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요, 5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한도 30억까지 10% 저율 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을 10명 이상 하는 경우에 50억을 한도로 공제를 저율 과세를 해줍니다. 사후 관리는 2년 내 미창업, 4년 내 자금을 미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10년 내에 용도 외 사용, 수증자 사망, 폐업을 하는 경우 추징이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 범위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개정 내용 또한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한도로 5억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30억이 5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10명 이상 고용 시 50억 한도가 100억 한도로 상향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이 아니다 라고 봤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완화해 줘갖고 동종 기존 사업에서 하던 자산 중에서 50%를 초과하여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 자산에 영입하는 경우에 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결국 한 49%까지 기존 사업에서 좀 아버지 사업에서 자산을 인수해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업상속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유의미한 제도 변화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인데요. 과세표준 2억까지 10%의 세율을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세표준 5억까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세율을 10%로 인하를 해준다라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을 제외하는데요. 지배주주 50%를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이자 배당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 과표 5억에 대한 이 세율 10%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인데요. 이 부분은 가업상속 전략을 실행을 할 때 보통 홀딩스를 활용한 지주회사를 활용한 경우에 유의미한 그 세법 규정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갖고 아버지 회사 주식을 아들이 홀딩스 법인을 만들어서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뭐 10%, 뭐 30%, 50%를 차곡차곡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당을 받겠죠. 지분 주주로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에 대해 갖고 100% 법인세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회사에서 과세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 홀딩스가 그 배당 수익을 받는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으로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업 형태, 뭐 지주회사, 일반회사, 상장, 비상장, 그리고 지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단일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뭐 1%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뭐 3억을 10억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1%에 대한 배당금이 뭐 10억이다
라고 뭐 차등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수익금의 입금 불산임률이 30%였고요.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50%, 뭐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5억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면은 100% 과세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기존에 홀딩스 전략을 하고 있었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비상장 같은 경우 50% 미만인 경우에는 배당의 80%, 10억 중에 8억을 입금 불산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개정이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어서요. 이 상장, 비상장, 그 다음에 일반 법인 지주회사 구분 없이 지분율로만 판단을 합니다. 지분율을 30% 미만 갖고 있다. 그러면 30%의 입금 배당, 입금 불산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30% 이상, 예를 들어 31%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아들 법인이 만들어서 3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배당을 10억 집행해서 10억을 아들 회사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8억은 과세를 하지 않고 2억에 대해서만 아들 홀딩스 법인에다가 과세를 한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홀딩스 전략으로 가업 생계를 하고자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다고 하게 되면 아래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 시간을 거쳐갖고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주식증여 특례, 창업자금 증여 특례, 그 다음에 법인 세율에 대한 인하, 과표 구간에 대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홀딩 법인에 대한 수익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한 개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업상속, 그 다음에 가업승계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촬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게 되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